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4월이네요.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춘내 불사춘.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정말 춘내 불사춘인 것 같아요. 도로 옆에 활짝 핀 벚꽃을 보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캠퍼스로 달려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 꿀뚝 같은데, 현실은 오늘도 이렇게 카메라 렌즈를 째려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확진자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니까 우리 희망을 가져봅시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거리두기라든가 기타 등등 우한 폐렴 예방수칙 잘 지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캠퍼스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못했던 파이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1번. 날씨가 좀 더워가지고 윗옷을 좀 벗었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챕터 1. 파이썬과의 첫 만남. 파이썬과의 첫 만남. 챕터 1은 먼저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세션은 파이썬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세션 2는 파이썬 프로그램에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세션은 파이썬 전용 에디터를 설치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이썬 프로그램의 특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의 특징은, 자, 먼저 파이썬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는 파이썬 동작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세 번째는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의 기능과 활용 분야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파이썬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죠. 자, 파이썬은 1991년 귀도반 로섬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머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파이썬이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은, 이 친구가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코미디 프로그램의 이름을 따가지고 파이썬이라고 쳤다고 합니다. 파이썬은 좋은 게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굉장히 많은 사용자층을 가지고 있고, 동적 타이핑의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이며, 인터프린터 언어와 동일한 방법으로 동작을 하고, 이진 코드인 바이트 코드를 생성하고, 들여쓰기를 통한 코드 블록을 구분합니다. 재밌죠? 참 재밌는 게 아니라 머리 아프죠. 자, 여기 써 있는 거는 다 뭐예요? 한글인데, 프로그래머, 동적 타이핑,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 인터프린터 언어, 이진 코드, 바이트 코드, 코드 블록. 분명히 글은 한글로 써 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동적 타이핑이 뭔지. 동적 타이핑.
동적 타이핑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정적 타입이라고 있어요. 정적 타입. 정적 타입은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는 무지하게 멍청하다고 얘기했죠. 컴퓨터는 0하고 1분이 구분을 못해요. 그리고 사치견산도 못합니다. 더하기만 할 수 있고 곱하기 나누기 빼기 못합니다. 그 멍청한 컴퓨터가 실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갖고 있는 변수들에서 형태를 일일이 지정해 줘야 돼요. 요거는 숫자다, 요거는 문자다, 요거는 숫자인데 소수점을 계산하는 숫자다, 이거는 숫자는 숫자인데 true와 false만 구분하는 숫자다, 뭐 그런 타입들을 지정을 하나하나 해주는 거를 정적 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적 타입. 그와 반대로 미리 지정하지 않고 일단 변수를 선언만 해 놓습니다. 선언하고 그때 값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게 숫자도 되고 문자도 되고 소수점도 되고 true냐 false냐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동적 타입이라고 합니다. 동적 타입. 자료를 그때 알아서 글자의 형태를, 변수의 형태를 지정해 주는 걸 동적 타이핑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적 타이핑이 좋은 건 뭐냐면, 동적 타이핑이 좋은 거는 일일이 값을 미리미리 선언하는 게 아니라 변수만 선언하면은 값들은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기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실행 도중에 변수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지들이 알아서 인식을 하는데, 문제는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가 들어오게 되면 에러가 난다는 단점이 있죠. 정적인 거는, 정적 타입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정적 타입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그 자료의 형태들을 미리 다 선언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미리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동적 타이핑은 반대겠죠, 그죠? 일단 속도가 매우 느리고 그리고 타입을 갖다가 서로 다른 타입을 동시에 변수에 지정하게 되면은 에러가 나는 그런 걸 동적 타이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프린터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인터프린터 언어는 과연 뭘까? 인터프린터라는 걸 갖다가 번역을 하면 해석기라고 나와요. 해석기. 그래서 이 인터프린터 언어라는 건 뭐냐면, 소스 코드를 바로 해석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걸 인터프린터 언어라고 합니다. 인터프린터 언어하고 상반되는 게 뭐냐면 컴파일 언어래요. 컴파일 언어는 컴파일을 통해 가지고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로 바꿔놔요. 이것도 어렵죠, 그쵸? 어려운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다 보면 확장자가 EXE인 게 있죠. EXE가 있는 거는 컴파일 언어입니다.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EXE라고 하는 실행 타입이 만들어지는 목적 코드라고 얘기를 하죠.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 뭐 지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좀 하다 보면은 너무나 쉽고
금방 이해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진 코드인 바이트 코드를 생성한다고 얘기했는데, 바이트 코드는 과연 무엇이냐? 바이트 코드. 이진 코드는 바이너리 코드를 이진 코드라고 얘기하죠. 근데 바이트 코드는 뭐냐면은 특정한 하드웨어에 맞춤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바이너리 코드, 이진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정한 하드웨어가 아니라 가상머신 있죠. 가상머신, 자바 가상머신 같은 가상의 컴퓨터에서 작동하도록 만든 이진 코드를 갖다가 바이트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즉 프로그램을 소스 코드 있죠. 소스 코드, 우리가 편집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바이트 코드가 만들어지는데, 바이트 코드는 중앙 처리 장치인 CPU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자바 가상 머신에서 실행하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이트 코드가 좋은 게 뭐냐면, 다양한 플랫폼에서 해석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상 머신은 프로그램 코드를 CPU가 읽을 수 있도록 기계어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읽기 쉽도록 한 소스 코드와 다르게 바이트 코드는 추상적이지 않고 컴퓨터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바이트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바이트 코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들여쓰기라고 있죠. 들여쓰기를 통한 코드 블록 구분이라. 혹시 여러분들 C 같은 거 해보시면 알겠지만, C는 문장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문장의 꽃을 이렇게 중괄호로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파이썬 프로그램은 어떤 문장을 이렇게 입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문장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여쓰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여쓰기, 그게 또 들여쓰기, 이렇게 들여쓰기, 내쓰기, 내쓰기, 내쓰기. 여기 시작을 하죠. 여기 시작하는 게 이렇게 있고, 두 번째 시작하는 단계가 이렇게 있고, 세 번째 시작하는 단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을 갖다가 들여쓰기, 내쓰기를 통해 가지고 그 그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들여쓰기를 통한 코드 블록을 구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더 어렵죠. 더 어려운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파이썬은 이런 독특한 문법 구조 때문에 기존에 파이썬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파이썬을 또 익숙하게 써본 사람은 그런 것들이 더 훨씬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형식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훨씬 더 써보면은 써볼수록 또 익숙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파이썬은 과학 공학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제 국내에서도 사용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파이썬은
도움말이 너무 잘 돼 있어요. 도움말이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아시죠? 유니코드, 전 세계 모든 언어를 지원할 수 있는 유니코드 문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2016년 프로그램 언어 인기 순위를 갖다가 딱 했는데, 가장 인기가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다? 언어가 파이썬이었다. 파이썬. 자, 두 번째가 자바, 세 번째가 C++, 네 번째가 C#, 다섯 번째가 C, 여섯 번째가 자바스크립트, 일곱 번째가 루비, 여덟 번째가 PHP 등등 뭐겠죠. 어쨌든 파이썬이 현재는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파이썬의 특징, 파이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의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환경을 의미하는 인터프린터 위에서 실행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파이썬은 비교적 문법이 간결하고 표현 구조가 인간의 사고체계, 인간의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아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웹 개발도 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그래픽, 학술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 높은 게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의 주요 특징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파이썬의 주요 특징은 실행 시간에 데이터 타입을 검사하는 동적 타이핑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동적 타이핑, 아까 말씀드렸던 동적 타이핑이 뭐라는 걸. 그리고 이제 객체 멤버, 객체 오브젝트라고 얘기하죠. 오브젝트 멤버에 무제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듈화 되어 있고 클래스 지원하고 객체와 같은 언어의 요소가 내부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리플렉션을 이용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스스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고, 인터프린터니까 스스로 컴파일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이트 코드로 만들어냄으로써 다음에 수행할 때 빠른 속도를 제공해주고, 내가 원하는 모듈만 잘라가지고 C 언어 등 다른 프로그램과 모듈화가 가능합니다. 단점은 뭐다? C나 C++의 언어에 비해서 수행 속도가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를 직접 제어하는 프로그램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파이썬이 동작하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썬은 원래 맥켄토시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이 됐어요. 맥켄토시 사용 목적으로 개발이 됐는데, 지금은 맥켄토시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그 다음에 맥켄토시, 그쵸? 그다음에 유닉스, 리눅스,
팜OS, 노키아에서도 잘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동작이 되고 있어요.